안녕하세요. 축구과학 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영상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축구팀에서 사용하는 EPTS 장비 없이 GPS 데이터랑 심박수 데이터를 일반인 분들 혹은 선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조금 더 재미있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장비는 바로 애플 워치를 활용한 방법인데요. 사실 없으실 수도 있고요. 혹은 이 가격대가 사실은 만만한 가격대도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애플워치가 또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유용하게 되고 3 모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시나 애플워치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혹시 없으시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고려를 하고 이게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자, 애플워치랑 연동되는 어플 중에 존스포 트레이닝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. 먼저 심박수를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제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5개의 존을 나누어서 기록을 해주게 되는데요. 저는 위에서부터 최다 심박수의 90%, 80%, 70%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아마 저는 5,000원인가를 주고 프로 버전을 구매했는데 무료 버전이면 5개가 아니라 4개의 존으로 기록을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저처럼 프로 버전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존을 본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 세부적인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제가 각각 어떤 존에서 몇 분간 운동을 했는지 나오게 되고요.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심박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자, GPS입니다. 일반적인 축구팀에서 사용하는 GPS 장비의 헤르츠는 10Hz를 기반으로 하는데요. 10Hz가 뭐냐? 이거는 1초에 10번의 위치를 기록한다는 얘기인데요. 즉 0.1초당 한 번씩 선수의 위치를 기록한다는 겁니다. 근데 선수가 0.1초 안에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이 기록이 0m로 기록이 되게 돼서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게 되는 거죠. 이런 점에서 애플워치는 1Hz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, 즉 1초에 한 번만 선수의 위치를 기록하는 건데요. 따라서 방향 전환이 많은 축구 경기에서는 애플워치의 GPS가 이동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많은 오차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략적인 총 내가 뛴 거리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략적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어떻게 이걸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띄었던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4쿼터를 띄었고 1쿼터 초반에 심박수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즉 제가 1쿼터에서 노력을 많이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원인으로는 웜업 때 제가 최대 심박수를 찍지 않았다. 즉 호흡을 틔워줄 만큼 강도 높은 웜업이 없었고 바로 1쿼터에서 호흡을 올릴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웜업 때는 스프린트 한번, 그리고 호흡을 좀 틔워주는 웜업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야겠다라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축구 경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체력을 한 가지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너무 모호한 표현이죠. 한 연구에서는 더 높은 리그에 있는 팀일수록 전체 뛰는 활동에서 고강도 달리기의 활동이 높은 것을 발견했는데요. 전체적으로 얼만큼 뛰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고강도 달리기의 활동을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가 승부의 승패를 결정짓는 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, 비록 GPS는 완벽하진 않지만 심박수 데이터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제 이번 경기의 전체적인 심박수 데이터를 보면 제가 존 5, 즉 제 심박수의 90% 이상에서 49분을 뛰었고 80% 이상에서 32분을 뛰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그전 경기의 데이터를 보면 존 5에서 38분, 그리고 존 4에서 38분을 뛰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. 근데 뛰는 거리를 보면 이번 경기에서는 10.85km, 지난 경기에서는 11km로 오차를 고려했을 때 거의 비슷한 거리를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고강도의 활동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. 사실 이번 경기는 들어갈 때부터
조금 더 빡세게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고, 경기 중에서도 계속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경기 후에 이 심박수 데이터를 보니까 내가 지난 경기보다 좀 더 열심히 뛰었구나 라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49분이 아니라 존5에서의 활동을 50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시 이거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말한 게 이전 경기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얻고 그거를 이번 경기에 적용을 시키고, 또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얻어서 다음 경기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활동이 저는 꽤나 재미가 있고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데이터는 훈련에서도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오늘 심폐를 조금 단련하고 싶다. 그럼 러닝을 존4에서 최대한 많이 한다든지, 아니면 존5에서 러닝을 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훈련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, 축구 다음날 회복 훈련을 할 때에는 존1에서 훈련을 가져간다든지, 아니면 존2에서 훈련을 가져간다든지, 이런 식으로 심박수를 통해서 훈련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GPS입니다. 사실 GPS는 오차가 많아서 그렇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게 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뛴 거리를 저는 체크를 하고 재미있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윙백 포지션에서 경기를 했을 때는 몇 킬로미터를 뛰었다, 이런 거랑 제가 미드필더에서 경기를 했을 때 몇 킬로를 뛴다,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, 이전 경기에서는 내가 이 정도를 뛰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많이 뛰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애플워치를 끼고 축구를 할 수 있을까? 라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.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바로 이 아대인데요. 이 아대에 이 애플워치를 손목 관절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시키고, 그리고 아대를 착용한다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애플워치가 망가지지도 않고 손목도 망가지지 않는 방향에서 이렇게 이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어플을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활용을 하고 있고, 여러분도 이 어플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의 축구 그리고 트레이닝을 재밌게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